5-6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불문율에 따라 뗏목을 타고 바다로 유유히 떠다닌다면 나를 따를 사람은 바로 자로일 것이다. 자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로는 의로움을 몸소 실천하는 용감함은 나를 뛰어넘지만 그 밖에 재능을 취할 건 없다. 공자는 분명 나라의 도가 땅에 떨어지면 과감히 떠나 세상을 유유자적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56세의 대부가 되어 나라를 열심히 바로잡고 있을 때 노나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가차없이 모든 걸 뒤로 남겨둔 채 떠나죠. 그렇다면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공자는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자로만큼은 분명히 자기를 따라 나설 것이라고 단정한 걸까요? 이제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26 공자가 말씀하셨다. 해진 헌솜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서 여우와 담비의 털로 만든 고급 갓옷을 입은 이와 나란히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은 자로일 것이다. 시경, 패풍, 웅치에서 남의 부귀를 질투하지 않고 남의 부귀를 탐하지 않으면 어찌 착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그러자 자로는 이 말을 죽을 때까지 외우고 다녔다. 이에 공자가 말씀하셨다. 검소함은 도의 기본이다. 기본을 갖췄다고 좋아하여 아니라면 어떻게 계속 나아가 도를 배우고 실천하겠는가? 공자의 제자들 대다수는 정치에 종사하기 위해서 공자를 찾아와 도를 배웠습니다. 당연히 공자가 세상을 등지고 떠나면 그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겠죠. 반면에 자로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 서 있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즉, 속세의 권력이나 명예 또는 화려한 재물에 욕심이 없는 검소함이 몸에 밴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도를 배우고자 한 자로는 공자가 나라를 떠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승을 따라 나서겠죠. 공자는 이처럼 제자들의 심리까지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왜 위의 두 경우처럼 자로를 칭찬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 꾸중한 걸까요? 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1-21 자로가 물으셨다. 도를 듣게 되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형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도를 들었다고 바로 행할 수 있겠는가? 염구가 물으셨다. 도를 듣게 되면 바로 행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도를 듣게 되면 바로 행해야 한다. 후에 공소화가 물으셨다. 자로가 물었을 땐 스승께서는 아버지와 형님이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염구가 물었을 땐 바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공소화는 의아하여 감히 그 이유를 여쭙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염구는 온순하고 소극적이라서 적극적으로 나아가 힘쓰게 했다. 하지만 자로는 과격하고 적극적이라서 움츠리고 사양하게 한 것이다. 공자는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여주는 이른바 사람의 특성에 맞춰 변형시키는 맞춤형 교육을 실천한 겁니다. 요새 말로 표현하자면 들었다 놨다 교육법이 되겠죠? 9-26에서 인용한 시경, 패풍, 웅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모시전에서는 이 작품이 위나라 선공을 비판한 작품이라고 설명합니다. 선공이 음란하고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거니와 전쟁을 수차례 일으키자 백성들이 임금을 원망하여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 일화를 통해서 선공의 사람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공은 자신이 총애하던
이강과의 사이에서 태자급을 낳았습니다. 훗날 태자급이 성장하여 제나라 여자와 혼인하기로 했는데 선공이 그만 그녀의 미모에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선공은 며느리로 맞이해야 할 여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죠. 이제 여기서 인용한 시구가 포함된 작품의 맨 마지막 장인 4장을 살펴보기로 하죠. 많은 너희 군자들이여 덕을 행함을 모르네. 질투하지 않고 탐하지 않으면 어찌 착하지 않겠는가. 물론 공자가 칭찬한 자로의 인품과 이 구절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이 작품의 주제와 자로의 상황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역시 공자가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얼마나 연상 능력과 응용력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5-7 아버지 맹의자의 자리를 이어 노나라 경이 된 맹무백이 물었다. 자로는 자기 상관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를 만큼 어집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모르겠습니다. 맹무백이 다시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로는 큰 제후국에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맹무백이 물었다. 염군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염군은 대부가 소유하는 영토의 가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맹무백이 물었다. 공소와는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공소와는 예복을 입고 조정에서 귀빈들을 접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등장했던 공소화는 자가 자화이고 이름은 적입니다. 그래서 적 또는 공소화로 불렸습니다.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 따르면 그는 공자보다 42세 어렸다고 합니다. 맹무백은 공자의 제자를 자기 가신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누가 자기를 진심으로 따르겠는지 물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했듯이 그는 임금인 애공에게 빈정대는 등 무례한 신하의 모습을 보이고 또 퇴폐적인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았죠. 따라서 공자가 맹무백에게 하고 싶었던 건 사실 당신 스스로가 임금을 섬기고 따르지 않는데 저희 제자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겠습니까? 라는 말이었던 겁니다. 다만 어쨌든 그는 자기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완곡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뒤에도 보이는데 이참에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6 개강자가 물었다. 자로에게 정치를 맡겨도 되겠소?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로는 과단성이 있습니다. 정치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다시 말했다. 자공에게 정치를 맡겨도 되겠소?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공은 통달했습니다. 정치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개강자가 또 말했다. 염구에게 정치를 맡겨도 되겠소? 공자가 말씀하셨다. 염구는 6가지 제주, 즉 관료들에게 필히 요구되는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수학에 능합니다. 정치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공자는 정치하는 일을 대동을 이끈 성인, 소강을 이끈 군자, 전문가인 그릇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는 여기서 제자들이 각자 정치에 필요한 전문가적 자질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정치적 자질이란 도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다만 성인과 군자는
그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조화롭게 실천하는 반면 전문가인 그릇은 한, 둘 혹은 몇몇 가지만 실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맹무백의 질문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개강자도 공자의 제자들이 과연 자기를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겠는지 넌지시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자 역시 이미 그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개강자의 의도를 못 알아들은 척 질문에 대한 필요한 대답만 간략하게 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개강자도 맹무백처럼 분명 공자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답하는 예를 다한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자공을 평가할 때 통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통달했다는 표현은 과연 어느 수준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걸까요?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2-20 자장이 물으셨다. 선비는 어떤 것을 다해야 통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떤 것인가? 네가 말하는 통달이라는 것이. 자장이 대답하셨다. 나라에서 반드시 명성이 있고 집에서 반드시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것은 이름을 날리는 것이지 통달하는 것이 아니다. 통달이란 올곧고 의로움을 좋아하며 말을 조심하고 얼굴빛을 살피며 남에게 몸을 낮추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러면 나라에서 반드시 통달하고 집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게 된다. 반면에 이름을 날린다는 것은 얼굴빛은 어짐을 받아들이지만 실제 행동은 그와 반대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저하지 않고 배신함으로 나라에서 반드시 명성이 있고 집에서 반드시 명성이 있게 된다. 이처럼 통달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올거짐과 계급상의 서열을 명확하게 하고 그 서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의로움, 그리고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을 삼가는 신중함과 자기를 타인의 아래에 두는 겸손함을 실천하는 경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름을 날리는 것에 집착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통달이 아닌 명성에만 집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구절도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9-2 달항 마을 사람이 말했다. 너무하다 공자여. 널리 도를 배웠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도 명성을 날리지 못했구나. 공자가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명성을 날리려면 어떤 것을 맡아야 할 것인가? 마부를 맡을 것인가? 아니면 야라는 벼슬을 맡을 것인가? 야는 조정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는 신분인데 정치에 종사하는 이는 도를 실천하는 군자가 되어 백성과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그 최종 목표를 둬야지 명성을 날리는데 힘써서는 안 된다. 또한 내 목표는 군자가 되어 백성들과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지 한 분야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날리는 데 있지 않다. 군자는 한 분야에 치우치는 전문 기능인이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약 굳이 한 분야에서 전문 기능인으로서 명성을 날려야 한다면 야라는 벼슬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나는 마부가 되어서 한 분야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날리겠다. 올거짐과 의로움 그리고 신중함과 겸손함을 실천하면서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면 때론 본의 아니게 명성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을 쫓기만 하면 통달은커녕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서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통산 홈런 762개, 단일 시즌 홈런 73개, 통산 볼넷 2558개, MVP,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올해의 선수, 올스타 선정, 아메리카 내셔널리그 올스타, 메이저리그 올해의 선수,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 내셔널리그 타율 1위, 내셔널리그 출루율 1위, 메이저리그 전체 장타율 1위, 메이저리그 전체 출루율 1위, 내셔널리그 득점 1위, 내셔널리그 타점 1위, 행크 앨런 어워드. 베리 본즈는 자타공인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엄청난 성적을 내고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핑, 성적을 올리기 위한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예의 전당은 투표에서 7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 1998년까지의 기록들은 약물을 복용하기 이전에 낸 성과이고 그 이후의 결과만이 약물 복용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그는 약물 복용을 하지 않고도 엄청난 성적을 냈지만 더 큰 명성을 날리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최고의 타자라는 명예 대신에 약쟁이 본즈라는 별명만 생겼습니다.